1800년 전에 영웅을 만날 준비가 됐습니까? 함성이 약해요.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어요. 지금 시작합니다. 더워요. 자주 듣는 말이지만 감사합니다. 그 삼국지를 아직 읽지 않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삼국지의 앞부분, 삼국지의 약 25%를 정확하게 1분 30초 만에 일단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1분 30초만. 시간 재지는 마. 일단 이 강연의 제목은 삼국지를 통해 배워보는 리더의 조건이라는 강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재밌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요약 정리해드릴게요. 때는 3세기입니다. 3세기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한 200여 년 지난 시점,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막 태동해서 서로 겨루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중국이 삼국지의 배경입니다. 당시 중국은 한나라였는데요. 한나라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한자, 한민족, 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400년의 찬란하던 역사를 자랑했던 그 한나라가 국군이 다해서 점점 기울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무능했습니다. 황제는 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상시라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내관 세력들이 황제를 쥐어안고 국정농단을 하고 있었어요. 나라 꼴이 이렇다 보니까 농민들이 살 수 없다 그러면서 난을 벌여요. 마치 우리나라 동학농민운동 같은 난이었는데, 이때 중국의 농민들이 머리에 누런 두건을 쓰고 난을 일으켰다고 그래서 그들을 무슨 적? 예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환건적은 지금 황실을 뒤집어 엎으려는 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참지 못하고 전국에서, 중국 전국에서 의로운 젊은이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규합해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황제를 지키기 위해서 수도인 낙양으로 올라와서 황건적을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조조가 십상시, 그 나쁜 놈들, 내관들도 다 제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십상시가 사라졌으니까 황제의 권한이 강화되고 좋은 세상이 와야 되는데, 산 넘어 산입니다. 당시에 황제를 구하겠답시고 지방의 호족 세력 한 명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왔는데, 이 사람이 우연히 황제를 딱 보호하게 되고 황제를 자기 품에 끼고 다시 또 국정을 농단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야심 많고 욕심 많고 천하의 나쁜 놈이었거든요. 이름 두 글자입니다. 아시죠? 누굽니까? 동탁입니다. 어린이들 흥분하고 있어요. 통닭 아닙니다. 동탁입니다. 이 동탁이란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제가 소설이 아닌 실제 역사 진수의 삼국지에서 동탁의 행위를 가져와 봤습니다. 말로 해드릴 테니까 저를 보세요. 뒤에 깔리는 거는 사실이란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봄날 백성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단오 비슷하게 이제 꽃놀이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동탁이 군인들을 이끌고 관광 비슷하게 외유를 나갑니다. 근데 남녀 가족들이 모여서 뭐 신나게 먹고 노는 걸 보고 아무 이유가 없이, 그냥 이유가 없어, 자기가 빈정이 상하니까 군인들을 시켜서 거기 있는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해. 이유가 없어. 우리는 이런 사람을 무슨 패스라고 그래요? 완전 사이코 소시오패스예요. 그래갖고 남자들의 목을 다 잘라. 그들은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들이었는데 이유도 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자식과 여자들을 그들의 말과 술에 태우고 꽁꽁 묶어서 수도인 낙양으로 데려오는데, 죽은 남자들의 목, 그 수급을 바퀴에 이렇게 끈으로 매달아 가지고 줄줄줄줄 끌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수도로 오니까 황제하고 다 놀래서 물은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그랬더니 동탁이 하는 말이 내가 시차를 나갔는데 산적대가 나를 공격하더라. 그래서 내가 자위적 측면에서 산적을 처단하고
그의 식솔과 재물을 가지고 오는 길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천하의 살인마가 동탁이었어요. 그리고 동탁이 여성들에게도 몹쓸 짓을 하는데 일반 궁녀들을 괴롭히는 것도 그냥 보통이고요. 심지어는 공주에게까지 무례한 짓을 했던 천하의 폐악무도한 변태놈이 동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탁이 황제를 끼고 있어. 이 십상시보다 더 나쁘잖아. 그럼 우리의 조조, 유비, 손견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동탁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탁을 못 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국 역사상 제일 최고 무공이 누굴 것 같아요? 이소룡? 성룡? 연문? 이연걸? 여포예요. 여포가 최고입니다. 삼국지에서 여포를 어떻게 다루느냐, 여포 혼자 싸우고 유비, 관우, 장비 3대1로 싸우는데 이 유비 삼형제가 여포를 못 이겨요. 절대 신공입니다. 그 여포가 동탁의 양아들이 돼서 지키고 있으니까 그 누구도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동탁의 목이 결국은 날아가게 되는데 관우의 청룡 언월도도 장비의 장팔사모도 아닌 여포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 이유는 누굴까요? 나라를 구한 구국의 여인 초선 열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초선이 등장을 해서 동탁과 여포를 이간질시키고 결국 여포가 동탁을 죽이게 만드는 뛰어난 업적을 벌이게 되지요. 자, 동탁이 죽었습니다. 황제가 자유로울까요? 아니, 동탁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이각과 각사라는 놈이 다시 황제를 움켜잡았는데 이 놈들을 누가 물리치냐? 조조가 물리친 거야. 야, 이제 황제는 조조 품에 안겼어요. 어린 황제는. 그럼 이제 조조는 옛날 그런 십상시나 동탁, 이각, 곽사처럼 황제를 괴롭히지 않고 국정을 다스렸을까요? 조조는 동탁처럼 바닥이 없는 인간은 아니었지만 권력을 휘두르고 국정농단하는 거는 더해면 더했지 덜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이러니 황실의 피가 흐르는 유비나 어떤 정의로운 중국을 외치는 손견 등은 조조를 용서할 수 없었겠죠. 역적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한나라가 기울면서 중국이 세 개로 쪼개지니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효과음 죽이죠. 이렇게 삼국으로 나뉘어서 치고박는 요게 이제 삼국지의 전체 시작의 요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